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집을 샀는데 정작 그 집 때문에 몸도 상하고 돈도 새어나가고 결국 병원과 요양원을 전전하는 경우 말입니다. 사실 저는 30년 동안 전국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온 감정평가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노년층 부부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이 집을 잘못 선택해서 노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집은 행복을 주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 삶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은 제가 직접 본 실제 사례들과 그 안에서 발견한 교훈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정말 노후에 맞는 집인지 아니면 언젠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집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집을 옮기실 계획이 있다면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두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둘 다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고 가진 돈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집 하나 때문에 삶이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전원주택으로 갔습니다. 은퇴하면 텃밭 가꾸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한적하게 살아야지 이런 꿈을 꾸셨던 거죠.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은퇴자의 낭만 같은 삶 말입니다. 초반에는 너무 좋았다고 해요. 아침에 눈 뜨면 새소리 들리고 저녁에는 별도 보이고 그야말로 그림 같은 생활이었죠.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난방비가 문제였습니다. 도시 아파트 살 땐 관리비에 포함돼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전원주택에서는 한겨울에 기름 보일러 돌리다 보니 한 달에 60만 원이 훌쩍 넘는 겁니다. 연금의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두 번째 문제는 의료 접근성이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도 병원까지 가려면 버스로 40분, 그것도 1시간에 한 대뿐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면 택시를 불러야 했는데 편도 3만 원이니 왕복이면 6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단이었습니다. 2층짜리 전원주택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분이 허리를 다치셨어요. 젊었을 땐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계단은 집안의 감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고립감이었습니다. 이웃도 멀고 자녀들도 자주 오지 못하다 보니 점점 외로움이 쌓였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꿈의 집이었는데 몇 년 만에 감옥으로 변한 거죠. 집도 잘 안 팔려서 1년 넘게 매물로 내놨다가 결국은 사던 가격보다 8천만 원이나 손해보고 겨우 팔 수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부는 제가 권해드린 대로 15년 된 구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새 아파트 안 가고 헌 아파트로 가냐,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집값이 신축의 60% 수준이라 남은 돈을 금융상품에 넣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었고 관리비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 아파트 주변 500엠 안에는 병원, 약국, 마트, 은행, 도서관, 공원까지 다 있었습니다. 아침에 산책 나가면 또래 어르신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리니 외로울 틈이 없었죠. 똑같은 은퇴자 부부인데 한쪽은 병원비와 난방비에 허덕였고 다른 한쪽은 매달 수십만 원을 아끼면서 웃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노후의 집은 화려한 신축이 아니라 검증된 구축 아파트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 왜 구축 아파트가 노후에 더 좋을까요? 첫째는 돈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와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반면에 1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는 이미 실거주 가치가 증명돼 있어서 안정적이에요. 같은 지역에서도 보통 3,040%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금융상품에 넣으면 매달 연금처럼 돈이 들어옵니다. 어떤 할머니는 신축을 팔고 구축으로 옮겼는데
남은 차액으로 매달 7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으셨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자식 도움 하나도 안 받고도 손주들 용돈 챙겨주면서 살고 계세요. 그게 진짜 자존심 지키는 삶 아닐까요? 둘째는 관리비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20평대 관리비가 평균 35만 원이었는데 15년 이상 된 구축은 22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156만 원 차이예요. 이 돈이면 제주도 여행 2번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죠. 어떤 할아버지는 처음엔 대리석 로비가 멋있다고 신축에 들어갔다가 매달 38만 원씩 관리비 고지서 받고 경악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15년 된 아파트에서 월 21만 원 관리비 내고 계신데 그 차액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영화도 보고 훨씬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하시더군요. 셋째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신축 단지는 초기에 주변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멋진 모델하우스 보고 들어갔는데 막상 살다 보면 병원 하나, 약국 하나 없어서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구축 아파트는 이미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걸어서 병원, 약국, 마트, 재활센터 갈 수 있다는 건 노후의 정말 큰 장점입니다. 허리 수술하신 어떤 할머니는 신축 살 땐 병원 가려면 택시비로만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구축으로 이사 온 뒤로는 걸어서 다니니 그 돈이 전부 절약됐다고 하시더군요. 자식한테 차 태워달라고 부탁 안 해도 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요. 넷째는 외로움 해소입니다. 노후에 가장 힘든 게 바로 고립 아닐까요? 신축은 아직 이웃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구축 아파트는 이미 오래된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고 비슷한 연령대 주민들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운동 모임도 있고 경로당도 활발하게 운영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태극권 모임에 가입해서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빨리 나가고 싶어진다고 하시더군요. 혈압약도 세 알에서 한 알로 줄었고 약값만 한 달에 12만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는 회원들 회식도 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게 노후의 행복 아닐까요? 다섯째는 구조와 설계의 편리함입니다. 신축은 젊은 가족 위주로 설계돼서 오히려 노인들에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거나 지하 주차장이 너무 넓어 차 찾기가 어렵다든지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반면에 구축은 이미 문제점이 드러나고 개선된 경우가 많아 동선이 짧고 단순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신축에 살 땐 화장실 가다 지쳐서 중간에 쉬었다가 가셨대요. 지금은 구축 아파트에 사는데 화장실이 가까워서 급할 때 너무 편하다며 웃으시더군요. 작은 차이가 노후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여섯째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축은 하자 보수 문제 때문에 구조를 크게 바꾸기 어렵지만 구축은 자유롭게 손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안전바를 달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고 문턱을 없애고 현관에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게 다 가능하죠. 비용도 대략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병원비로 나중에 더 많이 쓸 돈을 미리 집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웃이 본인 집에 설치한 안전바를 보고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하시더군요. 덕분에 두 집 모두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 내 몸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노후에 맞는 집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든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1층인지, 관리비가 연금의 15% 이하인지, 화장실 안전바 설치가 가능한지, 겨울 난방비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있는지. 이 6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아니오라면 지금 사는 집은 노후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할 때 이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충격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는 집은 젊을 때 기준으로 선택한 집이지 노후 기준으로 고른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사 시점도 중요합니다.
저는 70세 전후를 권합니다.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움직여야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80세 넘어서 이사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들 하세요.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비싼 신축에 돈 묻고 내가 아프면 결국 고생하는 건 너희들이다. 하지만 구축에 살면서 내가 건강하게 지내면 오히려 너희도 마음이 편하다. 실제로 이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설득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활용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억 원짜리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70세 기준으로 매달 68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에 더해지면 훨씬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죠.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주는 용돈보다 내가 주택연금으로 손주 용돈 주는 게 훨씬 기분 좋다. 그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노후의 자존심은 바로 이런 데서 지켜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본 결론은 단순합니다. 집은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입니다. 신축에 살면서 매일 집값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 구축에서 내 몸에 맞게 살고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지내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집값이 아니라 그 집에서 얼마나 웃으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 사시는 집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선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니어 정보광장은 언제나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